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이 잘 쓴 글을 읽으면은 통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한 이야기인데 그런 글을 읽으면은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원리를 꿰뚫어 보게도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런 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이 아주 글을 잘 쓰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에 실린 시론의 제목이 여신주류 왕조 꿈꾸나 선거 4연승의 주류교체 완결 노문을 태종 세종으로 극찬 김정은 칭송위원회와 닮은 꼴 신주류 조국 윤미향 최강욱 거짓 뻔뻔함 내로남불 무장 이념 편가르기 포퓰리즘 득세 이게 요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예요. 선거 4연승의 주류교체 완결 노문을 태종 세종으로 극찬 김정은 칭송위원회와 닮은 꼴 신주류 조국 윤미향 최강욱 거짓 뻔뻔함 내로남불 무장 이념 편가르기 포퓰리즘 득세. 이 좋은 문장이니까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글을 카피를 해가지고 읽으면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자 친북 성향의 대학생 운동권 단체가 김정은 칭송대회 성격의 행사를 다시 연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리며 백두칭송위원회를 발족, 김정은의 후대사랑, 민족의 음악정치, 대담함, 겸손함을 찬양하기도 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3대 세습의 독재체제인 북한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까 하는 탄식이 나온다. 그런데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입에서 조선 왕조가 자주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광재 당선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가진 유튜브 좌담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태종 같다. 그동안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지난 3년이 파란만장해서 태종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태종이라는 형상에만 문 대통령을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태종의 모습이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보좌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이 직접 나선 걸 보면 문 대통령 이퀄 세종을 원했는데 태종이라고만 하니 아쉬움이 컸던 모양이다. 민주 진보 세력을 자임하는 인사들이 시계를 조선시대로 돌리는 발언을 지켜보고 있자니 백두칭송위원회의 버금가는 노무현 문재인 칭송위원회가 떠오른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몫인데 벌써 스스로 나서 태종이니 세종이니 하는 것부터 듣기 민망하다. 하기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에 이렇게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강조를 한 거죠. 현 집권 세력의 주류 인사들이 이런 노문 왕조 얘기에 공감했을 것이다. 법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보다는 인물을 추종하는 그들의 구시대적 정치 역사관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친문들은 인이 괄호하고 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파시즘적 발상도 하고 있으니 태종 세종 비유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주류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총선 전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루가자고 했는데 말이 현실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네 차례에 걸친 선거 연승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해 명실을 상부한 대한민국의 주류로 우뚝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종 정책 전환과 개헌을 통해 법과 제도에서의 주류 교체만 남아 있다. 이 정치 신주류의 정체성은 걱정스럽다. 반일 민족주의 운동과 검찰개혁의 핵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조국 전 법무장관은 상징적 인물이다. 지난 30년간 한일관계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의에 휘둘렸다고 할 정도로 윤 당선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하면서 정 의원과 윤 당선인의 우상이 깨지고 말았다. 겉으로는 정의 공정을 외쳤지만 할머니를 앞세워 정치적 영달을 누려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부금 사용처 문제가 터지자 이들은 독립운동하는데 군자금 따지는 격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목적이 올바른데 과정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마찬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의 증언으로 이들의 거짓 주장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지자들은 귀를 막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차를 물티슈로 닦고 그의 부인 정경심 씨 출소 때 구치소 앞에서 환호하는 이들을 보면 북쪽에서 김정은에게 환호하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세상이 바뀐 걸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주류 교체가 실감이 난다. 주류는 권력이지만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 주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폭정의 저자 티머니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경계해야 할 5가지로 전체주의 확산, 포퓰리스트 득세, 이념적 편가르기, 사실을 무시한 선전선동, 정부의 공포 마케팅을 꼽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 5가지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노무현, 문재인 왕조 의식이 지금 권력층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왕조가 키워드입니다. 이 글의 북한도 3대 세습 왕조인데 이제는 문재인, 노무현 왕조 운운한다는 거죠. 어디에 빗대서? 세종, 태종에 빗대서. 그렇다면 왕조는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을 문재인 씨가 점지를 하는데 또는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분 쉬고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헌을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문제는 왕조라는 사실입니다. 왕조, 다이너스티.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예요. 그것은 평등 아닙니까? 평등이라고 해놓고 계급주의적인 행태를 합니다. 이게 이중적이에요. 말은 평등으로 하되 행동은 계급투쟁론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딱 갈라가지고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갈라서 상대편은 무시하고 때로는 가두고 때로는 하고 하는 법률의 이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로 상징되는 조선조적인 전근대성이 있습니다. 조선조가 결국 대한민국 역사, 아니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최악의 정권이었습니다. 최악의 기준은 뭐냐? 신라는 망해서 고려로 이어졌고 고려는 망해서 조선으로 이어졌지만은 조선은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 최악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조선조적인 태종시대, 세종시대 운운하면서 조선조의 가장 나쁜 게 뭡니까? 대의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실사구시하는 정신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군사력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공론하면서 당파투쟁에는 도가 트인 그런 문화 그리고 음모, 모함
이런 걸 통해서 이순신이나 이 실학파나 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실을 말려버린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조의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와 이 좌파 정권의 계급투쟁론적 이데올로기가 참으로 비슷합니다. 참으로 비슷해요. 항상 위선입니다. 위선적 명분. 위선적 명분론으로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데는 도가 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두칭송위원회와 맞먹는, 김정은 칭송위원회가 맞먹는 노문 칭송위원회가 등장했다는 이 지적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문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화일보에 들어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좋은 글은 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